안녕하세요. 파락강에서 재기한 주식갱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의 주가 지수 그리고 또 개별 종목들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선도 세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랜만에 조정다운 조정이 나왔죠. 코스피는 1.52%, 그리고 코스닥은 0.94%. 일단 지수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체감하기에 뭐 그동안 올라온 거에 비해서 크게 하락한 것은 아니지만 체감상으로 오랜만에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는 상당히 어려운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도 보유 종목인 이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따져봤더니 한 보름 정도 15일 정도 여기서 매수를 하고 오늘 전량 매도 처리를 하였습니다. 보름이면은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거의 3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고, 일단 이 종목도 일봉상에서 이렇게 전고점까지 잘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심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월봉상에 2018년도에 만들었던 요 26,059원대 요거까지 좀 돌파를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작스런 지수 하락과 함께 일단 단기적으로 좋은 급등이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일단 수익을 실현을 하였고, 또 뭐 LB 세미콘도 오늘 전량 매도 처리를 해서 또 풍산도 매도 처리, 현재는 이렇게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그리고 한솔 테크닉스 이 두 종목만 좀 보유를 하고 현금화 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뭐 삼성 엔지니어링도 일봉상에서는 좀 많이 이렇게 뭐 오른 것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일단 월봉상에서 거의 바닥권이 돼서 조금 홀딩을 해봤고, 또 한솔 테크닉스도 거의 마찬가지죠. 고점에서 월봉으로 봤더니 거의 바닥권이 돼서 조금 더 들고 가보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런 시장의 모습을 일단 일봉 차트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말하는 이 선도 세력, 뭐 중소형주들, 그렇죠? 한번 중소형주들 오늘 흐름이 뭐 상한가한 종목들도 한 4종목이 나왔네요. 뭐 히림이란 종목, 뭐 이런 뭐 해성 TPC, 뭐 퍼시스, 그렇죠? 수성 이노베이션, 뭐 이런 EID. 자, 이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들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들이 참 많죠. 그렇죠? 이런 종목들에서 주가를 롤링을 드리블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런 중소형주들을 움직이는 그런 매매 주체자들을 우리는 보통 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세력. 그런데 이런 종목이 아니라 보통의 일반 종목들, 그리고 그러한 일반 종목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가 지수에 해당되는 뭐 코스피와 코스닥을 움직이는 이런 매매 주체자들을 일반 중소형주들과는 분명히 다른 그런 선도 세력이 있다는 것이겠죠. 자, 쉽게 얘기해서 선도 세력, 뭐 이끌어 간다는 거잖아요. 선도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도 세력이 누군가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을 시키거나 또는 상승에서 하락으로 반전을 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을 누군가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는 선도 세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선도 세력들의 일반적인 종목에서 선도 세력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통된 부분은 그렇죠. 자금의 크기죠. 어찌됐든 주가지수든 종목이든 하락에서 상승으로 턴을 시키는 그런 최초의 지점, 반대로 상승에서 하락으로 만들어내는 최초의 지점, 그 부분에서는 자금이 큰 누군가가 그러한 모습을 이끌어낸다는 것이겠죠. 자, 그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과 기관으로 분명히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일반 종목에서는 뭐 대형주들
또는 일반 종목에서는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분명히 선도 세력의 역할을 할 것인데, 이 외국인과 기관들 또한 뭐 1인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외국인과 기관이 우리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뭐 외국인이 오늘 얼마 샀네, 기관이 얼마 샀네 이렇게 보지만은, 이 외국인 내에서도 국가도 다를 것이고 또 운용하는 자금의 크기도 기관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느 기관은, 외국계에서 어느 기관은 상당히 큰 자금을 운용할 것이고, 또 우리나라 기관도 마찬가지죠. 뭐 연기금이 큰 자금을 운용하고, 뭐 투신이나 사모는 그보다 작은 자금을 또 운용하고, 이런 식으로 선도 세력들도 분명히 자금의 크기가 다를 것이고, 큰 자금을 가진 선도 세력이 먼저 움직임을 만들어 줬을 때 그보다 작은 금액을 운용하는 그런 외국인이던 국내 기관, 서로 다른 그런 기관들도 추종을 하면서 점차 확대가 된다는 것이죠. 상승으로 돌렸을 때는 상승이 확대될 것이고, 하락으로 돌렸을 때는 또 하락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 5일선을 이탈하고, 이렇게 파란색 5일선을 이탈하고 11선을 이렇게 지지 라인으로 하락이 멈춘 상황입니다. 오늘의 일별 동향을 보게 되면은, 오늘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의 상승폭을 보면은 일봉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뭐 크게 하락한 것도 아닙니다. 쭉 상승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좀 불안한 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이런 일반 종목들과 또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선도 세력인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이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외국인이 1조 4천억, 기관도 1조 2천억, 개인만 나홀로 2조 7천억을 지금 현재 매수를 한 상황인데, 이 매매 자체의 금액의 크기, 뭐 매도와 매수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은 이 금액 크기 자체가 상당히 장이 마감하고 불안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울러 이런 현물,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에 대한 현물의 매매 동향뿐만 아니라 파생 상품인 이 선물에 대한 매매 동향, 외국인이 오늘 1조 원 선물을 매도를 쳤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선물입니다. 1조. 이것도 시간대별로 보게 되면은 선물도 1조 5천억까지 제가 매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12시 20분쯤에 보면은 외국인이 1조 5,882억, 오늘 중 가장 많은 선물을 매도한 그 시간대가 2시 20분대였죠. 그리고 2시 20분 이후로 선물을 또 조금씩 판매하는, 매수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부터 이렇게 선물도 선도 세력인 외국인께서 선물도 쭉 조 단위로 매도가 나오고, 그리고 코스피에서 매도 금액도 장 초반부터 일관되게 계속해서 매도 금액을 크게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선물뿐만 아니라 이 옵션에서도 지수 하방에 베팅하는 풋옵션도 외국인이 오늘 256억을 매수를 하였습니다. 보통 이 파생 상품에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이 선물을 매수를 할 때는 해지 차원에서 풋옵션을 지수 하락에 하면은 수익을 날 수 있는 선물을 매수를 했을 때는 지수 상승에 베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하지 못하면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풋옵션을 조금 매수를 해줘서 해지 차원에서 이렇게 파생 상품을 활용을 하는데, 선물도 매도하고 그랬을 때는 콜옵션을 조금 사가서 지수 상승했을 때 선물에 대한 손실을 방어를 하는 이런 해지를 하는데, 선물도 매도하고 또 풋옵션도 매수했다는 것은 외국인들 자체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지수 하방에 오늘 장 초반부터 이렇게 베팅을 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풋옵션도 계속해서 매수 금액을 장 마감까지 늘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선도 세력인 외국인들이 오늘 우리 시장을 이렇게 장 초반부터 장 마감까지 이렇게 하방의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간 모습을 이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이 부분을 매매 동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기관도 마찬가지죠. 기관도 계속해서 코스피에서 계속 매도를 장 초반부터 늘려가고 또 이렇게 선물을 매도를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물 차익 거래죠. 그렇죠? 현물과 선물의 베이시스 차. 그렇죠. 이론적으로 현물과 선물은 같아야 되는데 선물을 이렇게 크게 매도를 해버리니까 선물은 쭉 빠지는데 현물 코스피 종목들은 코스피 200 지수는 그렇게 안 빠진다. 그랬을 때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 베이스 차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프로그램 매도 물량도 오늘 제법 나왔을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현물도 같이 빠져야 되는데 그 빠지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 매도인 차익 거래 프로그램이 돌아갔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도 세력이라 볼 수 있는 이 외국인들은 단순히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런 종목에 대한 현물뿐만 아니라 이 파생 상품을 통해서도 우리 종목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와 함께 한 주축이 될 수 있는 이 기관들, 그렇죠. 이 기관들도 하나의 선도 세력이잖아요. 선도 세력의 공통점은 종목이든 지수든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의 크기가 갖고 있는 그런 매매 주체자들이기 때문에 이 기관과 외국인, 이 자금 동향은 장중에 분명히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다는 것은 이 외국계와 기관의 이런 최근에 없었던 대량의 매도 물량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당장 내일은 우리 뉴욕 증시도 어제 오랜만에 살펴봤을 때 이 5일 이평선을 이탈하고 어제도 또 한 번 이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5일 이평선, 이 파란색 이평선이 연이틀 하락하다 보니까 이젠 서서히 우하향으로 꺾이게 되고 있죠. 즉, 이 꺾인 5일선을 다시 한번 강하게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또 막대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5일 이평선을 이탈하고 빨리 회복하지 못하고 또 빨리 회복하지 못한다면 꺾인 이 5일선이 계속 또 한번 저항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 어제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도 지금 코스피는 지금 5일선을 이탈했고 11선을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선도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의 움직임. 단순히 이 매매 동향 코스피에서 얼마 사고 얼마 팔았나 그 뿐만 아니라 이 파생 상품의 선물과 또 콜옵션, 풋옵션까지 이 부분까지 우리가 한 번은 이들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우리 시장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꼭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지금 지수에 관련된 부분도 봤지만은 이 종목에서 봤을 때도 일반적인 종목은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이라는 이 선도 세력들이 바닥에서 다시 상승으로 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겠죠. 저도 그래갖고 관심 종목을 이런 수급주들을 많이 매매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좋은 호재가 있고 악재가 있더라도 최종 종목을 올리는 것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 돈만을 가진 기관과 외국인이 관심을 갖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시장 상승률 대비 좋은 흐름을 그런 선도 세력들을 따라다니면서 매매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관심 종목도 최대한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고 매매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도 뭐 강한 종목들 보게 되면은 역시나 이런 수급들을, 그렇죠? 수급이 뭐 살아있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이런 지수 하락에도 강한 모습이 또 나와주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 당장 이제 시장을 바라보고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시장의 선도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상승에서 하락으로 돌리고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리는 이런 시장의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외국인과 기관, 이들의 자금 동향을 꼭 변곡점에 해당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 지금 매우 중요한 구간대이기 때문에 이 자금 동향, 선도 세력의 움직임을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수급적인 측면, 선도 세력이라 불릴 수 있는 이 외국인과 기관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일 뭐 주가가 미국 증시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장 초반에 뭐 미국 증시가 조금 올랐다고 했을 때 무작정 우리 증시도 뭐 갭을 떠서 출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작정 들어가기보다는 이 한 타임을 좀 흘려보내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자금 동향,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러한 것들을 좀 느긋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을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